당장 내일이면 또 토론회가 열리는데 시청자들이 토론회는 유독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청률 같은 걸 보면. 김 의원께서 보시기에 내일 이제 김문수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가 토론회를 한단 말이에요. 저런 모습, 저런 식으로 공격하는 모습이 부정적으로 좀 작용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내일은 지난 동안의 패턴이 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예.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는 당이 한 50% 친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계엄이 어땠다, 탄핵이 어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 뭐 토론을 이겼다고 말할 수 있지만 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요. 오히려 예. 지금 그 한동훈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 공부가 의외로 많이 돼 있는 후보입니다. 정책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올드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오늘 분위기는 이미 거의 다 화합을 이루자. 다 모든 후보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동훈 후보도 또 이 사람 둘이 다 같이 네 사람 다 같이 앞으로 누가 되더라도 같이 가겠다. 자기가 지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서명을 한 차여서 예. 아마 지난번까지의 토론의 목적은 자기의 선명성을 얘기했다면 이제는 당을 다 함께 살린다는 측면에서 제가 아마 한동훈 후보 같으면 정책적인 부분만 갖고도 충분히 김문수 후보와의 차별화를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3차죠 이제. 거기서도 큰 구도가 찬탄과 반탄 이 구도가 그대로 갈 거라고 보세요? 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그 이번에 한동훈 후보의 승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윤희숙 그 여의도 연구원장의 사과 발언입니다. 그 당의 예. 지도부 그러니까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은 언급을 안 했지만 여의도 연구원장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장이 그 발언을 방송 연설에서 했다는 거 그렇죠. 굉장히 이거는 이례적인 거고 예. 또 사실 사전에 지도부가 몰랐다고 하지만 뭐 사실은 그거는 암묵적 용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심전심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때부터 당의 기류가 바뀐 게 뭐냐? 이제 탄핵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자체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자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당 후보가 본선에 오면 딱 내란 종식 네 글자, 내란 심판 네 글자 들고 나올 텐데 예. 스스로 자꾸 탄핵에 대해서 찬성이니 반대니 얘기하는 게 그 프레임에 말려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윤희숙 위원장이 띄워준 게 오히려 한동훈 후보에게는 굉장히 득이 된 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탄핵에 대한 얘기는 이제 저는 그러니까 마지막 3차 토론에선 그 주제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예. 오히려 조금 더 냉정하게 보면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한동훈 후보가 그걸 꺼내들 수 있고 김문수 후보는 후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 탈당을 하거나 예. 출당을 시키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과연 지금 보수 중도층 내에서 과연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없이 대선 본선을 치를 수 있느냐라는 의구심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 주제가 저는 핫한 주제가 하나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게 공격적으로 그 그렇죠. 할수 있는 부분을 제기할 것이다. 질문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만일 그렇다 그러면 우리 당이 어떻게 가야 하느냐라는 이제 측면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어서 그러면 한덕수 대행과의 만약 단일화 여부는 김 후보는 이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얘기가 아마 또 한 부분에 대해서 대척점을 이룰 겁니다. 그러면 예. 큰 줄기를 놓고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윤 전 대통령의 거리두기 앞으로 당의 정체성과 나아가야 할 방향 예. 그다음에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한 어떤 그런 자기 소신과 방향 이게 저는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세 축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김영주 의원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 구도를 이제 국민의힘이 넘어설 거라고 보세요? 그야말로 어떤 이번 대선에 이기고 싶으면 넘어서야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뭐 한덕수 카드까지 꺼낸 것은 저도 좋으니까 한동훈은 안 된다. 예. 이런 구조였는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어렵사리 한동훈이 그런 저항들을 다 극복해 오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까지 그런 말씀이 있었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뒷다리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예. 두 번 터졌다라고 보여진다면 이제는 하나로 어쨌든 그게 김문수든 한덕수든 한동훈이든 누가 되든 간에 이기는 선거를 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당의 지도부들도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 정도면은 당원들도 아마 그런 흐름으로 방향을 틀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지금 여론조사 보면 이재명 후보하고 뭐 큰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김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뭐 두 사람 중에 한동훈 후보가 이재명 후보로서는 더 상대하기가 껄끄러울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란 세력 때 말하자면 민주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프레임이 갖고 왔을 안 때 되죠.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고 한덕수 총리라 해도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예. 어쨌든 거기 총리를 했고 또 말하자면 현재 지금 대통령 공백 상태에서 관리자가 돼야 되는데 선수로 뛴다는 것도 비판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데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그 단일화가 갖고 있는 어드밴티지는 분명히 있어요. 예. 거의 그 정대철 헌정회 회장을 비롯해서 동교동계까지 포함해서 원로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반명계에 같이 들어가는 예. 구도를 더 확장시키는 그런 계기는 될 것입니다. 한동훈 후보 개인이 후보로서 그걸 열어놓지는 못해요. 그러나 한덕수 후보하고 단일화라는 명분으로 손학규, 정대철 등등의 수많은 원로들이 다 모은다면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낙연까지 플러스 예. 그러면 사실은 이것은 해볼 만한 게임으로 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첫 후보되고 첫 일정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 찾고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찾고 우클릭으로 굉장히 지금 행보를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지금 후보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행보조차 지금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격차가 아직까지도 그 후보로서의 행보 격차도 굉장히 큰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마음 놓고 영토 확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좌측에 있는 거는 이미 내 집안이 됐다고 생각하고 이탈이 전혀 없다는 건 방증하고 저는 그 발언이 뭐였냐면요. 기자가 질문했어요. 진보당과의 그 단일화 여부 뭐 얘기하니까 진보당이 대선 후보를 냈습니까? 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자신감이 완전히 묻어났다니까 집토끼 단속에는 집토끼 단속은 이제 자신감이 끝났다. 있다. 이제 예.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지금 우측의 확장 저는 이게 영토 확장을 넘어서 영토 잠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정규재 뭐 그다음에 조갑재 이런 논객들 만나고 윤여준 위원장 윤여준 전 장관을 책사를 이제 보수진의 책사를 선대위원장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심지어 지난 대선에는 대선 후보 때는 국립현충원 안 가고 대전현충원을 갑니다. 예. 그렇다가 이번엔 국립현충원에서 심지어 모든 이승만 대통령 국부까지도 건국 논쟁이든 국부 논쟁에 있는 분까지도 참여하고 DJT 연합을 했던 박태준 전 총리의 묘역까지도 참배합니다. 예. 이 얘기는 뭐냐면 광폭을 넘어서 정말 제가 보기에 국민들에게 이 정말 눈을 이렇게 보면은 착시 현상까지 불러일으킬 저분이 혹시 대선 후보가 보수 진영의 후보인가? 라는 그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광폭 행보인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민의 입장은 불리하죠. 왜냐하면 아직도 여기에서는 명확하게 윤 전 대통령의 관계라든가 이번 탄핵에 대한 선들이 정확하게 그어지지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조금 어쨌든 한 일주일 정도는 대신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흥행 효과, 퍼포먼스 효과로 이걸 대체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는 이른바 집토끼라는 게 이제 더 이상 단속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보수 진영의 집토끼 단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 흥행 얘기하셨는데 김영준 국민의힘이 그 흥행이 중요한 요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몇 차례 경선을 하고 하는 이런 시나리오 일정을 짠 것이 그 흥행이 중요한 요인이었는데 되고 있다고 보세요? 사실은 그 측면에서 많이 실패했죠. 예. 흥행이 더 됐어야 되는데 사실은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가 미리 나옴으로 인해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말하자면 권영세 비대위원장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말싸움을 했잖아요. 이건 패배주의다. 예. 지금 당내 경선이 치러지는 상태에서 자꾸 밖에 사람을 얘기하는 것. 아마 홍준표 지금 오늘 그 후보께서 탈당하는 속마음은 여전히 당이 용병에 기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시그널, 반대의 시그널이 분명합니다. 이 당이 별로 적이 안 간다. 예. 당을 지켜온 사람은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고 밖에서만 찾고 사실 김문수 후보도 당 밖에 찾아오기 위한 중간 징검다리 역할밖에 안 한 거잖아. 자기 운동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자기 마음에는 사실은 엊그저께 조금 일찍 들어왔을 뿐이지 준 용병에 가까운 말하자면 한동훈이를 선택한 것에 대한 섭섭함 이제 그런 것이 묻어나고 있거든요. 조금 있으면 바로 그 용병이 또 올라타려고 하는 부분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섭섭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초장에는 뭐 그런 의미에서는 흥행하지 못했지만 예. 그러나 뭐 민주당이 완전 흥행에 실패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 이미 후보가 정해진 상태에서
경선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예. 그런 반사 이익은 있었고 앞으로 지금 어쨌든 뭐 누가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김문수, 한동훈 그리고 한덕수 혹은 이낙연까지 들어온다면 새로운 다이나믹스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는 이제부터다. 이제부터는 재미있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10% 가까이 가지게 될 이준석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까지 보는 재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부분 한번 바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준석 의원 뭐 계속해서 빅텐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죠. 이준석 의원의 생각을 들어보고 공통 질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선거가 30일 조금 넘게 남은 상황 속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셔가지고 선거를 물리적으로 치러내는 것이 쉽지 않다. 저도 한덕수 대행을 좋아하고 한덕수 대행이 전 잘해주시면은 정말 무슨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빅텐트 하자라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이 감동을 느낄 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뜻이 안 맞는 사람이라면 황금 텐트라도 안 한다라는 것을. 뜻이 안 맞으면 황금 텐트라도 안 한다.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국민의힘은 2강을 선출했고 이제 또 1강 한 명을 선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덕수 대행 있고요. 이준석 의원 있고 뭐 이낙연 전 총리 얘기 나오고 앞으로 저런 빅텐트 단일화를 치기 위해서 가장 큰 변수, 사람이라든가 변수라든가 뭐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딱 하나 꼽으라면은 경선 그러니까 단일화 룰을 꼽겠습니다. 룰? 왜냐하면 자 이준석 지금 후보의 이야기에도 황금 텐트라도 안 간다? 안 오지는 않을 겁니다. 황금 텐트는 오겠죠. 그런데 예. 뭐가 필요하냐면 그러면 정말 내가 후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주는 룰 세팅이라면 해보겠다는 함의가 담겨 있는 거고요. 한덕수 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사실상 이번 주에 출마 선언하고 나온다 쳐도 실제로 대선 본선까지 3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후보 등록까지는 더더군다나 열흘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지금 뭐 토론이 몇 차례, 뭐 여론조사 몇 차례 여기에서 어떻게 룰 세팅을 하고 조항을 달 것인가. 그러면 본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가 선명히 드러나거든요. 예. 근데 국민의힘이 후보가 내 중심으로 특히나 국민의힘 후보는 선출되는 순간 당무 우선권을 갖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룰 세팅에서 이러이러하게 가자고 고집을 피운다? 그럼 저는 이 모든 것이 다 무산된다고 봐요. 예. 그런데 룰 세팅에서 오케이 내가 저쪽이 요구하는 거 다 받아들이겠어 라고 하는 대승적 자세와 포용적 자세를 보인다면 한덕수든 이낙연이든 이준석도 다 가능할 수 있는데 예. 저는 그게 그래서 가장 큰 걸림돌이다. 그러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 측 내에서는 후보들끼리 모여서 뭐 콘클라베 방식으로 안에서 뭐 추대 형식으로 가자. 근데 예.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이유가 그건 실현 가능성이 없지만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룰 세팅이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저는 봅니다. 김영주 의원님 생각 들어보고 이 부분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예. 저는 의외로 한덕수, 이낙연까지는 합해 가는 게 편할 거라고 쉬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문제는 이준석입니다. 실제로 말이 그냥 끝까지 안 한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쉽게는 못 하겠다는 거고요. 그 문제를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지지율에 달려 있다라고 봅니다. 예. 이준석 후보가 만약 10%를 넘어서 15% 가까이 가면 끝까지 어차피 이번 대선에 보수가 못 이긴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니까 새로 뽑히는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긴다 그러면 자기가 합파줄 힘을 보태줄 명분이 그렇죠. 생기지만 예. 새로운 후보가 말하자면 국민의힘 후보하고 이낙연 한덕수 후보랑 합했는데도 여전히 이재명 지지율 후보를 차이가 이기지 난다. 못한다면 예. 본인이 합해서 시너지를 낼 수 없다. 음. 끝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끝까지 가냐 안 가냐는 지지율에 달려 있는 문제다. 예를 들면 5%밖에 안 나온다면 끝까지 간다는 건 굉장히 힘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드롭을 한다든지 뭐 합해진다든지. 근데 15% 넘으면 끝까지 나의 존재감을 보여주겠다. 예.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때 그런 정도 되면 하나마나한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 경선 룰이라는 네, 네. 것이 한창 치열할 때는 탈당 얘기까지 나와야 마무리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맞아요. 굉장히 치열한 문제인데 지금 얘기를 엮고 보수 진영에서 나온 얘기 보면 이제 단일화는 기정사실 그런 그렇죠. 룰도 다 후보들이 수긍할 수 있는 상황이 분위기가 됐다는 얘기일까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직은 근데 걸림돌일 거예요.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출마 선언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자기의 단일화 협상을 할 것인가? 예. 사실 한 대행이 지금 압도적으로 사실 보수 진영 후보 중에서
아주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여준다면 룰 세팅 협상에서 본인도 크게 이렇게 말하자면 시비를 걸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고만고만하다는 거예요. 예. 앞서 나가는 여론조사는 좀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게 아주 트렌드와 대세가 추세가 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측면을 놓고 보면 한대행 입장에서는 매우 이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거기도 전략가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건 그런 100% 여론조사를 하는데 샘플을 어느 정도로 할지 지역 배율을 어느 정도로 할지 그다음에 이제 그 TV 토론 단일화하려면 토론해야죠. 토론했으면 또 몇 차례 할 것인지 예. 뭐 주제는 사전에 정하고 할 것인지 아니면 무제한 토론할 것인지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열흘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룰 세팅만 이게 아주 순풍에 돛단 듯 흘러가면은 단일화는 쉽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먼저 여기서부터 걸림돌이 삐그덕거리는 잡음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론조사가 하나 나온 것이 국민의힘이 단일화를 할 경우에 후보 적합도 누가 후보가 되는 것이 적합하냐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님 이게 뭐 흐름을 하나 보면 지금 국민의힘 경선 한창 하고 있는데 경선 후보들 이제 오늘 2강 정해지기 전에 나온 조사입니다. 넣어봐도 적합도 면에서 한덕수 대행이 이렇게 월등히 앞선다는 거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뭐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국민 일반이 정치인들에 대한 그 피로도가 너무 높아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통상 압박이라든지 또 그런 의미에서 특히 보수층에서는 뭐 대통령의 파면 이런 부분에 물론 대통령과 한덕수 대행이 연관돼 있습니다만은 예. 이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고 통상 전문가다 이렇게 좀 희석시킬 수 있는 요인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한덕수 대행의 어떤 희구가 또 높이 평가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한편으로 보면. 왜요? 왜냐하면 최종 후보가 누가 되고 난 다음에 아마 둘이 붙이면 거의 또 달라질 수 팽팽하게, 있다. 예, 오히려 그 후보가 이기는 후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그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지금은 당내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을 꼬운다고 하지만 그 과정은 8명에서 4명, 4명에서 2명으로 2명에서 1등으로 내가 그 투표한 사람이 당의 후보가 되는 순간 예.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지지와 애착이 훨씬 커집니다. 그럼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요게 다른 조사를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2.0% 포인트까지 4%까지는 다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없다도 많고 기타도 많고 이제 홍준표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의 변수는 이제 사라진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 여론이 이제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제가 일부 동의하는 지점이 뭐냐면 여론조사에서 적합도는 선행 지표입니다. 지지도의 선행 지표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게 이런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엄청난 재난 상황이 지금 왔어요. 그러면 갑자기 우리 이 재난에 대해서 전문가를 찾게 되고 이 재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도자가 누구냐를 급하게 보게 돼요. 예. 지금이 뭐냐면은 통합에 대한 문제가 있는 데다가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통상 이유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 적합한 사람이 누구지라고 찾는 일종의 그 소구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한대행은 지금 그걸 누리고 있다. 그걸 누리고 있는 일종의 약간 착시 현상이 반영돼 있다고 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자에서는 당연히 앞서죠. 아까 얘기한 대로 1대1로 붙이면은 한대행이 월등히 앞서는 이유는 국민의힘 후보가 유의미한 지지를 보여줄 수 없는 또 지금 그런 압도적 주자가 없는 상황에다가 한대행이 지금 우리 국가가 처한 위치에서의 해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한 상황에 의한 지도자를 찾는 그런 또 일종의 어떤 그 탐색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걸 누리고 있는 것이지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게 나중에 1대1 구도가 돼서 팽팽하게 갈 때는 지금으로 지표를 보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그냥 참고할 수 있는 지표지 그걸 갖다 절대적으로 그렇게 가리라고 예상하기 조금 이른 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나 이제 한동훈 후보 앞서 이제 홍준표 후보에 대한 뭐 이른바 러브콜이라고 할까요? 그 얘기 들으셨는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물러날 때가 아니라는 취지로 또 얘기를 했다는 것 같습니다. 일단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가지는 정치적인 뭐 의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두 후보가 이제 적극적으로 구애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낙연 전 총리 얘기도 나옵니다. 이낙연 전 총리 좀 얘기 들어보고 이 부분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은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한쪽은 범죄를 지금 두둔하고 비호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위기 극복, 정치개혁, 사회통합의 뜻을 같이 하는 세력이라면 함께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나 손잡지는 않겠다. 그 원칙은 지금도 견지하고 있고요. 김영주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한때 민주당이 몸 담았다가 이재명 후보에게 반대되는 세력들까지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게 대선에서 이 반 이재명이라는 것이 명분이 될 수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윤석열도 싫고 이재명도 싫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얘기 자체가 상당히 힘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바처럼 본인도 후보가 돼서 뛰고 싶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데 대해서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예. 전병헌 원내대표도 아마 그런 의미들을 좀 많이 훨씬 더 누구보다도 강하게 이재명 대표를 공격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 대한 연대, 그리고 저 당이 지속 가능성이 높지 않잖아요. 누구나 다 알다시피. 이제 그러니까 이번 대선판에 양양자 전 의원처럼 같이, 물론 지금 말씀은 바로 국민의힘으로 가지는 않겠다, 그런 말로 들리지만 예. 경우에 따라서 크게 힘을 합칠 수 있는 연대 세력, 연정 세력 정도는 될 마음이 있다, 이렇게 열어놓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 힘이 상당히 아마 한덕수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또 정대철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훨씬 더 공고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